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잘 올랐습니다. 어제 내린 것 뭐 거의 다 회복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내린 것보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더 많이 올랐고요. 자, 살려놓은 반등 기대감, 반등 기대감이 살아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쭉 빠졌었던 모습에서 반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물론 수급에서는 지금 금융투자만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 반등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들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종목의 어떤 오름세가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또 지수 위주의 반등에 좀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즉 시장이 괜찮아요, 나 이제 밑에 찍고 올라가요 라는 어떤 뉘앙스를 줘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위주의 또 전체 종목의 어떤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종합지수가 지금 모양이 좋습니다. 상승도 잘 해줬고요, 5일선도 회복을 해줬고요, 양봉의 크기도 제법 크게 만들어졌죠. 이렇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당연히 엿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주말장에서 나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말장에서 반등을 좀 해주게 된다면 그 기대감이 그대로 다음 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추세 전환이 됐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도 다음 주부터 또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금융투자가 매수했다는 것은 단기적 관점으로 본다 이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단기적 관점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2650 정도의 저항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조금 오버한다면 2700 근처 요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죠.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날 상승세를 한 번 더 보여주게 된다면 저항대에 매우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가장 이제 좀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짧게만 2, 3일 정도 또는 뭐 다음 주 초 중반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반에 또 밀리게 된다면 또 답답한 장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은 아니고 또 단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돌아섰다,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2% 올라왔는데 코스닥도 2%밖에 안 올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코스피 지수, 즉 지수와 관련된 이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쪽에 주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일단은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 않다, 계획에 차질이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 투자 심리를 다시 좀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을 노리는 그런 반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600억까지 순매수를 조금 확장해 줬습니다. 한 3시 넘어서까지도 계속 200억대, 300억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600억 정도라면은, 그래도 할 만큼 했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융투자에서 6,300억입니다. 많이 들어왔죠? 투신도 매수가 있었고, 연기금도 있었고, 사모펀드도. 지금 기관 쪽에서 8,500억이라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지수가 이제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더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는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음 주 초반부에 주가 상승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금융투자 단기적 반등 이쪽 부분에서만 조금 찝찝하다. 즉 상승이 나오려면 장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첫 수를 배부를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제까지 조정이 나타나서 아우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반등이 그런 어떤 상승 전환의 시초
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루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또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단기적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올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급에 대한 동향들을 진정시켜 나간다면 추세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추세 전환을 꿈꾸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많이 높여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2.4% 올라갔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가 3%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잘 못 오른 종목도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1%대고 아직 추세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잘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늘 3%대 상승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못 오른 게 있겠죠. 셀트리온 마이너스 6%대 나 홀로 하락인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둘이서 오늘 하락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종목들 다 올라갔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보죠. 코스닥 쪽도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HLB, 이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막 급등세를 다 보였는데, 3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막 연속적으로 많이 이제 상한가에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이슈를 통해서 단기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단기적 변화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다 올랐지만 셀트리온 쪽이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왔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상승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0.7%밖에 오르지 못했죠. 첨보 같은 경우도 1%대. 조금 빈약하죠. 어제 내린 것에 비해서 반등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하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CJ ENM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많이 떨어졌지만 네, 상승폭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나은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먼저 찝어보면은요. 마이더스 AR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승인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요. HLB가 이제 상한가,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 찍었고요. 임상에 대한 결과치죠. 그래서 HLB 제약 이런 종목이 다 올라갔고요. 광명전기도 오늘 상한가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변동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패턴들이 또 만들어지면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테마들은 없어요. 네, 지금 뭐, 사료주라든지 이런 쪽은 보이지 않고, 뭐, 오히려 뭐, 대주산업 이런 것들은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휴림로봇도 장중에 계속 변동성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흐름 보이지 못했다는 거 잘 참고해 보신다면, 또 시장의 테마가 한 번 더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냐, 한 번 더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정적으로 테마를 형성하는 부분들보다는 이 HLB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뒤섞여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은 어떤 테마가 또 중심을 잡고 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네, 상승세를 보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락을 많이 한 종목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KG 스틸. 지금 KG 스틸 뿐만 아니라 KG 케미칼도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뭐, 우선 협상자로 이제 KG 그룹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앞으로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이제 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하고 나서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기업의 어떤 자금줄을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또 KG 그룹의 몫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처럼 이게 변동성이 심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은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이런 종목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는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매매 동향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매매가 많이 있었겠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무려 2,400억을 순매수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밑에서 쓸어 담았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1,100억, 둘이 합쳐가지고 3,500억 순매수인데 대단하죠. 레버리지 순매수에다가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매수해 나갔고요. 매도는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인버스도 매도가 좀 있었고요. 넷마블, 이마트 등등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포인트에 올라왔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볼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근데 오늘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뭐죠? 네, 기관들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뭐 2,400억 샀는데 뭐 800억 정도 팔았다고 해가지고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는 복귀할 생각이 없는데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실 부분은 항상 이 바닥권,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점에서 기관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수의 바닥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형주 쪽에 포진되어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 규모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매도 포인트가 바뀌고 매수로 전환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종목은 뭐 특이한 부분은 없었어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세가 더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또 기관의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어지게 된다라면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이면 어떻습니까? 더 내리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고 다시 이 박스권 안쪽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승을 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상당히 가벼워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내려간 시점보다 올라간 포인트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2650에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마이너스 5%였다라면 2650을 다시 회복할 때는 플러스 2% 정도가 돼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즉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클 테니까 거기에서 찾는 위안감도 같이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모처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기대감이 넘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자, 국내 증시가 이 정도 올라와 줬기 때문에 해외 증시도 같이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면 월요일날 다음 주 반등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불금 되시고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